리프트, 히가시노 게이고. 부츠를 신는 발로 설면에 한 걸음 내디딘 순간 몸속에서 힘이 솟아올랐다. 새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광대한 갤랜드가 하얗게 빛났다. 벌써 스키어와 스노보더들로 대성황을 이루고 있었다. 코로 들이쉬는 공기의 맵싸한 차가움도 상쾌하기만 했다. 와, 최고다. 히다 에이스케는 탄성을 올리며 껴안고 있던 보드를 앞으로 휙 던졌다. 오늘을 위해 새로 구입한 스노보드는 밑바닥부터 멋지게 떨어져 스르륵 미끄러졌다. 좋은 눈이네요. 히다보다 한 살 적은 스키무라 하루키가 뀨뀨 하는 소리를 즐기듯 눈 위에서 제자리 걸음을 했다. 이런 분위기면 내일은 꽤 많이 쏟아질 것 같아. 항상 타던 거기. 파우더가 최상의 느낌이겠지. 갤랜드를 둘러보며 빙글거리고 있는 사람은 키가 큰 미즈키 나오야였다. 물론 최상이겠죠. 그러니까 우선 4인승 리프트를 이용하고 저 위에서 2인승 리프트로 갈아타서 단숨에 올라가는 게 가장 편리할 것 같아요. 스키무라가 제안했다. 찬성이라고 남자들 쪽의 의견은 일치했다. 어때? 괜찮지? 히다는 뒤를 돌아보았다. 조금 뒤처져서 기모토 아키나가 따라와 있었다. 응, 좋아. 마오는 도착하려면 한참 더 있어야 할 것 같으니까. 오케이, 라는 듯이 히다는 바인딩을 장착하기 시작했다. 새로 산 스노보드는 데크가 반짝반짝 빛나서 고글을 쓴 자신의 얼굴이 비칠 것 같았다. 네 사람 모두 스노보드 경력이 상당히 긴 편이다. 스케이팅쯤은 이제 익숙하다. 초보자인 듯한 스노보더들은 한쪽 발로 구르면서 나아가 쭉쭉 추월해 센터 갤랜드의 4인승 리프트 승차장으로 향했다. 휴일이기는 하지만 다행히 그다지 붐비진 않았다. 잠깐 줄을 서 있는 것만으로 차례가 돌아왔다. 넷이 나란히 4인승 리프트에 자리를 잡았다. 왼쪽부터 히다, 스키무라, 미즈키, 아키나의 순서다. 그중 오른발이 앞으로 나가는 스노보드 자세인 구피 스탠스는 아키나뿐이었다. 날씨 참 좋다. 히다는 새파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정말 절호의 컨디션이야. 역시 내가 평소에 공덕을 많이 쌓은 모양이야. 미즈키의 말에 다른 세 사람이 동시에 공덕은 무슨? 이라고 야유를 날렸다. 미즈키의 평소 행실이 오늘 날씨에 반영되었다면 틀림없이 폭우가 쏟아졌을걸? 우선 히다가 말했다. 아니, 그 정도라면 그나마 낫죠. 최고의 파우더인데 강풍 때문에 스키장 영업정지. 즉, 진짜 맛있는 요리를 코앞에 두고 되돌아가는 꼴을 당하지 않았을까요? 스키무라의 말에 아키나가 푸릇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건 진짜 최악이다. 뭔 소리야. 사토자와 온천 스키장에서의 일을 벌써 잊어버렸어? 내가 스노보드 여행을 하려고 한밤중까지 잔업을 한 덕분에 눈에 신께서 감격해서 당일에 최고로 좋은 파우더 천국을 만들어 주셨잖아. 미즈키가 반론에 나섰다. 잠깐, 그건 내 덕분이지. 히다가 말했다. 날짜를 정한 사람이 바로 나였으니까. 아니, 분명 날짜를 정한 건 히다시지만 장소를 정한 건 나였어요. 스키무라가 말했다. 그날 날씨가 아주 미묘해서 다른 스키장이라면 컨디션도 크게 달랐을 거예요. 히다씨가 제안한 그 스키장에 갔으면 새 눈은 거의 기대할 수도 없었을걸요. 사토자와 온천 스키장밖에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던 나를 잊어버리시면 곤란하죠. 아니, 그날은 어떤 스키장에 갔어도 최고의 컨디션이었어. 라는 히다. 그럼 어쨌든 그게 모두 내가 평소에 공덕을 쌓아온 결과야. 라는 미즈키. 글쎄, 그건 절대 아니라니까. 라고 모두가 일제히 부정했다. 물론 그런 야유를 듣는 미즈키도 불쾌해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다. 영원한 악동을 자처하는 만큼
오히려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기미까지 있었다. 참 재미있구나 라고 희다는 절절히 생각했다. 마음이 통하는 동료들과 가장 좋아하는 스노보드를 탄다. 그야말로 인생의 행복한 한때라고 할 수 있다. 희다는 도쿄 시내의 호텔에서 근무하고 있다. 스키무라, 미즈키, 아키나, 그리고 나중에 오기로 한 스치야 마호도 모두 같은 직장 동료다. 단 호텔 영업은 숙박부와 요식부, 그리고 연회부 등으로 나뉘어져서 일하는 장소까지 똑같은 것은 아니었다. 희다의 현재 근무지는 요식부로 정통 일식 요리점의 접객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나저나 아침에 늦잠을 잔 바보는 몇 시쯤에 나온대? 미즈키가 물었다. 우리가 탄 신칸센은 30분 뒤 열차라고 메시지가 들어오긴 했는데 아키나가 대답했다. 에이, 그럼 도착도 30분 늦어지겠네. 그리고 그 친구 하는 걸 보면 옷 갈아입는데도 어차피 시간 꽤나 걸릴 거야. 네, 한참을 또 뭉구적거리겠죠. 아무튼 정말 못 말리는 바보라니까요. 스키무라가 진지한 말투로 동의했다. 스치야 마호가 아니라 스치야 바보라고 해야겠다. 히다도 얘기에 합세해보았다. 리프트권은 제대로 구입할지 모르겠네. 전에 가격이 좀 저렴하다고 이상한 표를 산 적이 있잖아. 아, 맞다. 그랬지. 미즈키가 리프트의 안전바를 탁 쳤다. 잘 모르고 오전 이용권을 샀었어. 오전 10시 반에 갤랜드에 도착하는데 오전 이용권을 사서 어쩔 거야. 1시간쯤 타고 그냥 집에 가나? 깔깔거리며 모두 함께 웃었다. 마호가 전에 얘기한 게 있어. 자기는 코앞에 이게 금세 휘둘리는 경향이 있다나? 프런트 담당도 곁에서 얼핏 보기에 좀 편할 것 같아서 희망했다고 하더라고. 그 얘기 나도 들었어요. 마호와 같은 숙박부 소속인 스키무라가 말했다. 그랬는데 느닷없이 주어진 업무가 하우스키퍼였다고. 이미지와는 전혀 딴판인 중노동이어서 실망했다고 하던데요. 응 하고 아키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게다가 덤벙대는 구석도 좀 있는 것 같아. 지난번에 숙박부 지인에게서 들은 얘긴데 체크인 중인 나이 지긋한 고객이 젊은 여자와 같이 서 있는 걸 보고 마호가 따님과 여행이시라니 참 좋으시겠어요 라고 말했다잖아. 사실은 나이차 많은 커플이라는 걸 알고 프런트 전체가 엄청 민망한 분위기에 휩싸였다는 거야. 미즈키가 물어온 새로운 정보에 히다는 바보는 약도 없다는데 라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런 점이 마오의 매력이기도 해. 아키나가 변호에 나섰다. 그게 매력이라고? 미즈키가 목소리 톤을 한껏 높였다. 겉보기가 시원찮으면 속이라도 또릿또릿해야 할 텐데 말이야. 우리 호텔 직원은 바보들 뿐인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어쩔 거야. 겉보기가 시원찮아? 아니, 예쁜 편인데? 아키나의 말에 히다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글쎄, 그건 좀 미묘하다고나 할까? 깔깔하고 스키무라가 웃었다. 미묘하다? 그거 괜찮은 표현이네요. 다들 너무하네. 마오 귀에 이런 얘기 들어가면 어쩌려고. 아니, 직접 말해주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그참에 아키나가 화장하는 방법 같은 것도 좀 알려줘. 아키나는 화장을 엄청 잘하잖아. 어머, 그걸 어떻게 알아? 미즈키 씨, 내 맨 얼굴 알고 있어? 아니, 본 적은 없지만 상상은 되지. 정말 능숙하게 속이는구나 하고 항상 놀라고 있어. 그런 신뢰의 말씀을 속이는 게 아니라 장점을 어필하는 거야. 오호, 뭐든 말하기 나름이네요. 옆에서 스키무라가 감탄의 목소리를 올렸다. 그런 점에서 스치야마오는 정반대야. 장점이 아니라 단점을 어필하고 있다니까. 맹한 얼굴을 화장으로 점점 더 멍한 얼굴로 만들어 놓더라고. 미즈키가 다시 깎아내렸다. 그러고 보니 마호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 지난번에 매니저에게 혼이 났었대. 바보 같아 보이니까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 입을 반쯤 해 벌리는 것 좀 하지 말라고. 아키나의 말에
세 남자는 발에 붙인 스노보드를 들었다 놨다 해가면서 좋아했다. 지금쯤 마호는 틀림없이 귀가 간질간질하겠네요. 스키무라가 말했다. 스치와 마호의 뒷담화를 하는 사이에 4인승 리프트는 종점에 도착했다. 하지만 네 사람의 목적지는 다시 좀 더 위쪽이다. 리프트를 갈아탈 승차장까지 스케이팅으로 이동했다. 그쪽은 2인승 리프트였다. 담당자 아저씨가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건네주었다. 아키나와 스키무라가 먼저 타고 갔다. 히다는 미즈키와 함께 타게 되었다. 역시 최상의 컨디션이다. 이 정도면 그 자리도 상당히 기대할 만하겠어. 나뭇가지에 가루눈이 수복이 쌓인 나무숲을 내려다보면서 미즈키가 말했다. 문제는 이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헤집어도 않느냐는 거야. 그 사람들은 새벽에 눈 뜨자마자 산에 들어갔을 거라고. 스키장 인근에 거주하는 스키어와 스노보더들의 얘기다. 에이, 그 사람들이 미리 훑고 지나간 것쯤은 어쩔 수 없어. 파우더가 조금이라도 남았으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야지. 그건 그래. 히다는 앞쪽의 리프트로 시선을 던졌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스키무라 옆에서 아키나가 다리를 버둥거리며 웃고 있었다. 근데 말이야, 라고 히다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아까 아키나의 맨 얼굴에 대해 얘기하는 거 듣고 생각했는데 미즈키와 아키나가 사귀는 거 아직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밀이야? 미즈키가 어깨를 으쓱 치켜들었다. 비밀이라고 할까? 아직은 적극적으로 공표하지 않기로 했어. 상사에게 들키면 둘 중 하나는 직장을 옮겨야 하는 거 아니냐고 아키나가 걱정하는 것 같아. 나야 공표하건 아니건 상관없는데 말이야. 미즈키와 아키나는 연회부 소속으로 둘 다 웨딩 코너에서 근무하고 있다. 둘이 사귀는 걸 내가 안다는 거 아키나도 알고 있어? 아마 모를걸? 최소한 나는 그런 얘기 안 했어. 그렇구나. 그러면 모르는 척 해주는 게 좋겠네. 부서 동료들과 술 한잔하고 돌아가는 길에 아키나를 살살 구슬려 둘이 러브호텔에 갔다는 이야기를 미즈키에게서 들은 것이 2달 전쯤이다. 그 뒤 정식 교제로 발전했다는데 사귄다는 소식이 요식부까지 흘러오지 않아서 내내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어쩔 거야? 히다가 물었다. 뭘? 앞으로 어쩔 거냐고. 결혼에 관한 얘기는 아직 안 나왔어?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없었어. 내 쪽에서는 입이 찢어져도 먼저 꺼내지 않을 거고. 그건 그럴 거라고 히다는 납득했다. 미즈키는 회사 내에서도 유명한 플레이보이다. 뻔질나게 소개팅에 참석해 다양한 여자들을 몰래 만나고 있었다. 그래도 아키나는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끙 하고 미즈키가 신음소리를 올렸다.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 단지 신중히 음미해보는 단계일 거라고 나 혼자 짐작만 하고 있어. 웨딩 코너에서 만나는 행복한 커플들만 보고 서둘러 결론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미즈키, 너 설마 그거 아니지? 뭔가 나쁜 짓을 하고 아키나 씨에게 일부러 들켜서 저절로 정 떨어지게 하려는 거. 히다의 지적에 미즈키는 낭랑하게 웃었다. 그 작전도 염두에 두고 있어. 역시 넌 진짜 나쁜 놈이야. 글쎄, 그런 걸 약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뿐이야. 아키나와 사귄 지 2달밖에 안 됐잖아. 아직은 실증 나지 않았어. 그럼 실증 나면 너 헤어질 생각이구나. 너무한다, 너무해. 남녀 사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 아니냐? 미즈키는 전혀 양심에 찔리는 기색이 없었다. 2인승 리프트에서 내리자 아키나가 이쪽으로 다가왔다. 마오에게서 연락이 왔어. 조금 전에 도착해서 방금 리프트권을 구입한 참이래. 의외로 일찍 왔네, 우리 바보. 미즈키가 말했다. 1일권으로 샀겠지? 그것도 하긴 했어. 5후권을 살까 하고 망설이긴 했는데
결국 1일권으로 샀대. 망설이기는 뭘 망설여? 이제 겨우 10시 조금 넘은 시각인데. 희다는 어이없다는 목소리를 냈다. 실수를 통한 학습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친구라니까. 마오에게 센터길랜드 4인승 승차장에서 기다리라고 알려줬어. 조금 전 희다 일행이 탔던 리프트다. 좋아, 그럼 파우더를 실컷 즐긴 다음에 우리 바보 얼굴을 좀 보러 가자. 미즈키의 구령에 따라 희다를 비롯한 일행은 오케이 라고 응했다. 그토록 고대하던 경사면에는 예상했던 대로 이미 상당수의 트랙이 그어져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파우더를 즐길 수 있었다. 희다 일행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다음에는 앞서란 코스를 타고 달려내려갔다. 앞서가던 미즈키가 센터길랜드 중간에서 멈춰섰다. 희다도 그 옆으로 다가가 나란히 섰다. 저기 저 사람 아니야? 미즈키가 아래쪽을 가리켰다. 바라보니 4인승 승차장 옆에 노란색 보드복을 입은 여성 스노보더가 있었다. 맞네. 틀림없어. 스키무라와 아키나도 금세 옆에 도착했는지라 그 두 사람에게도 알려주었다. 아키나가 손을 흔들었지만 스치야 마호는 알아차리지 못한 기색으로 전혀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다. 역시 바보는 바보다. 우리가 그쪽 방향에서 나타날 리가 없는데 왜 거기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미즈키가 웃으면서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희다 일행도 그를 뒤따라갔다. 손을 흔들며 가까이 다가가자 그제야 알아봤는지 마오가 손뼉을 치며 깡충깡충 뛰었다. 아, 다행이다. 혹시 못 만나면 어떡하나 걱정했어요. 못 만날 리가 있나? 스마트폰도 있고. 희다가 말했다. 그보다 이런 날 아침에 늦잠을 자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야. 미즈키가 한쪽 발에 바인딩을 풀면서 나무랐다. 아니에요. 틀림없이 자명종을 맞춰놓고 잤는데 울리지 않았어요. 어느 틈에 눌려져 있어서. 그거야 당연히 자기 손으로 눌렀겠지. 그렇게 말하면서 스키무라가 웃었다. 그런 변명은 됐고 얼른 바인딩이나 채워. 선배님들 서서 기다리게 하지 말고. 아참, 그렇지. 죄송해요. 어라, 내 보드 어디 있지? 아, 맞다. 마호는 리프트권 매장을 향해 뛰어갔다. 그 모습을 보고 전원이 아이고 하고 하늘을 우러렀다. 왜 미리 이쪽으로 갖다 놓지 않은 거냐고. 미즈키가 탄식했다. 정말 이건 어떻게도 편을 들어줄 수가 없네. 아키나도 웃으면서 머리를 휘휘 저었다. 다시 돌아온 마호가 보드를 한쪽 발에 장착하기를 기다려 5이서 4인승 리프트에 타기로 했다. 4인승이라서 두 팀으로 나뉘게 된다. 희다는 아키나, 마호와 함께였다. 마호, 혹시 귀가 간지럽지 않았어? 리프트에 탄 뒤에 희다가 물었다. 네? 귀가요? 왜요? 요즘 그런 병이 유행이에요? 희다는 아키나와 함께 푸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마호는 어리둥절한 얼굴이었다. 그게 아니라 아까 우리가 뒷담화를 좀 했거든. 마호에 대해 이것저것. 희다가 설명해 주었다. 그러셨어요? 어째 좀 부끄럽네요. 내가 보기에 그건 뒷담화라기보다 험담이었는데? 다들 너무했지 뭐야. 아키나가 뾰족한 소리를 냈다. 나는 그렇게 심한 말은 안 했어. 희다가 급히 변명에 나섰다. 에이, 희다씨도 신이 나서 이러쿵저러쿵 했잖아. 아니, 심하게 말한 건 미즈키였지. 겉이 시원찮으면 속이라도 또릿또릿해야지. 안 그러면 곤란하다고 했어. 어머, 그랬어요? 미즈키씨 너무해. 그러자 세 사람의 한가운데 앉아있던 아키나가 그건 글쎄 좀... 이라고 진지한 어조로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뭐가? 희다가 물었다. 미즈키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일단 자꾸 흉을 보는 버릇이 있어. 남들 앞에서. 그러고는
막상 그 사람과 둘이서만 있을 때는 그거 사과하고 반대로 이러니 저러니 칭찬을 하는 거야. 그런 갭에 끌려드는 여자도 적지 않은 것 같아. 그런 수법에 덱도 걸려든 거냐고 희다는 묻고 싶었지만 그건 그냥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내심 짐작되는 게 있었다. 예전에 미즈키가 아키나의 가슴이 빈약하다면서 한동안 술안주 삼아 씹어댔던 것이다. 그렇다면 미즈키가 지금 마호를 노리는 중? 히다가 물었다. 그런 거 같지 않아? 아키나가 되물었다. 에이, 말도 안 돼요. 라고 마호가 천만 뜻밖이라는 소리를 발했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전에 미즈키 씨가 너는 내가 좋아하는 타입과 완전히 정반대 라고 했었거든요. 그것도 작전이야. 그게 아니면 전에는 그랬는데 요즘 들어 자꾸 마호가 눈에 밟히는 모양이지. 아키나가 잘라 말했다. 그럴 만도 한 게 마호가 요즘 아주 예뻐졌거든. 아휴, 공치사라도 너무 기쁘네요. 마호는 두 손으로 자신의 뺨을 감쌌다. 게다가 은근히 가슴이 풍만하잖아. 미즈키는 기본적으로 가슴이 큰 여자를 좋아하니까 자기 타입과 정반대일 리가 없어. 아참, 히다씨, 아까 미즈키하고 2인승 리프트에 함께 탔었지. 마호에 대해 뭔가 얘기한 거 없었어? 아키나가 히다를 보며 물었다. 고글을 쓰고 있어서 보일 리는 없었지만 어쩐지 눈빛이 번뜩이는 듯한 느낌이었다. 아니, 별말 없었는데. 실증나면 덱과는 헤어질 생각이래. 라고 히다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몇 번을 달리고 나서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으며 직장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은 뒤 다시 길랜드로 나갔다. 가장 먼저 타게 되는 것은 역시 4인승 리프트다. 미즈키가 마호에게 뭔가 말을 건네면서 맨 앞에서 걸어갔다. 두 사람과 히다 일행의 거리가 꽤 벌어졌다. 이윽고 미즈키와 마호는 둘이서만 4인승 리프트에 탔다. 그 다음 리프트에는 히다와 스키무라, 아키나가 타게 되었다. 그나저나 컨디션이 좋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스키무라가 새파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히다도 동감이었다. 진짜 운이 좋았지. 아까 누군가 얘기하는데 지난주까지는 눈이 하나도 안 내렸다더라고. 올해는 어떤 스키장이든 예상이 빗나간 경우가 많았다고 하던데요. 제 친구 중 하나는 홋카이도까지 갔는데 코스가 얼음판이었다고 투덜거리더라고요. 홋카이도의 얼음판 코스? 그건 진짜 딱하다. 깔깔 웃으면서 히다는 스키무라를 사이에 끼고 반대편에 앉은 아키나의 옆 얼굴을 흘끔 살펴보았다. 그녀는 말없이 앞만 보고 있었다. 고글 때문에 시선의 끝이 어딘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앞에 리프트에 앉은 두 사람의 등을 빤히 지켜보는 것이라고 히다는 내심 짐작했다. 아키나는 미즈키가 마호를 노리는 게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있다. 그래서 단둘이 리프트에 탄 그들이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이래저래 상상을 굴리고 있을 터였다. 어쩌면 미즈키가 마호를 슬슬 구슬리는 모습까지 머릿속에 그리고 있을 가능성이 컸다. 아키나의 지적은 아마도 빗나간 게 아닐 거라고 히다도 생각했다. 분명 미즈키는 소개팅 자리 등에서 특정한 여자를 두고 자꾸 흉을 보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반드시 라고 해도 좋을 만큼 결과적으로 그 여자와 친해지곤 했던 것이다. 현재 미즈키의 타깃은 마호인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미즈키의 행동을 지켜보니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하다. 조금 전에 둘이서 리프트를 타게 된 자연스러운 흐름도 치밀하게 계산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4인승 리프트에서 내려서자 미즈키와 마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아, 근데 마호가 스위치 스탠스로 타보고 싶다고 하네. 미즈키가 빙글빙글 웃으면서 말했다. 스위치 스탠스라는 것은 스노보드의 진행 방향을 평소와는 반대로 해서 타는 것이다. 히다는
레귤러 스탠스라서 평소에는 왼발을 앞으로 내밀지만 스위치 스탠스라면 오른발을 앞으로 해서 타게 된다. 페이키라고도 한다. 아, 스위치로 타고 싶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잘 타면 멋있겠다고 한 것뿐이에요. 그게 타고 싶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아래까지 전원이 스위치로 타는 건 어때? 히다는 에이 라고 난색을 드러내면서도 뭐 나야 상관없지 라고 말했다. 스위치에는 자신이 있는 것이다. 저도 괜찮아요. 스키무라가 손을 들었다. 나도 괜찮긴 한데. 아키나가 미즈키를 보았다. 리프트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 그렇지. 내가 마오에게 말했거든. 늦잠 때문에 혼자 뒤처진 것에 대해 뭔가 명예를 회복할 만한 것을 해보는 게 좋다고. 그랬더니 스위치로 타고 싶단 얘기를 꺼내더라고. 아니요.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잘 타면 멋있겠다고 그냥 꿈 같은 얘기 해본 것 뿐이에요. 꿈이 아니라 현실로 만들면 돼. 실제로 잘 타게 되면 이건 엄청난 명예 회복이야. 자, 그럼 결정. 여기서부터는 스위치 스탠스로 탄다. 내려가면 4인승 리프트 승차장에서 다시 집합한다. 첫 주자는 마호. 자, 갑시다. 미즈키가 말했다. 아, 전 맨 뒤에서 타면 되는데요. 아직은 자신이 없어요. 마호가 울상을 지었다. 무슨 소리야. 먼저 말을 꺼낸 사람이. 자, 빨리 출발해, 빨리. 미즈키의 재촉에 아이 참 하고 난감한 기색을 보이면서 마호는 바인딩을 채웠다. 제가 넘어지면 다들 걱정 마시고 추월하셔도 돼요. 그렇게 말하고 마호가 타고 내려가기 시작했다. 자신이 없다고 말했던 대로 엉거주춤하니 불안한 자세였다. 속도도 전혀 나지 않았다. 아휴, 차마 못 봐주겠네. 미즈키가 거리낄 것도 없이 킥킥 웃어가며 바인딩을 채웠다. 히다는 아키나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말없이 바인딩을 장착하고 있었다. 푹 숙인 얼굴은 뭔가 하고 싶은 말을 꾹 참고 있는 것 같았다. 스위치 스탠스의 레이스에서는 히다가 가장 먼저 도착했다. 역시 스위치는 히다야. 아주 잘 탄다니까. 라고 미즈키가 칭찬을 했다. 하지만 마오가 넘어진 것을 보고 미즈키가 중간에 멈췄던 것을 히다는 알고 있었다. 아키나가 시들한 얼굴로 그 곁을 그냥 지나쳐간 것도. 4인승 리프트는 남자 셋이서 탔다. 그저 그런 무난한 대화를 몇 마디 나눈 뒤 미즈키가 불쑥 말했다. 그나저나 이제 슬슬 체인지할 때가 된 것 같아. 체인지라니? 히다가 물었다. 여자 쪽 멤버들 말이야. 이제 좀 지겹지 않아? 아, 하고 스키무라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문제라면 저는 어떤 말도 못하겠는데요. 마호는 어찌됐든 아키나 씨는 저한테는 선배님이시잖아요. 아무튼 이런 때는 리뉴얼이라는 게 필요해. 멤버가 고정적이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모두 함께 나이를 먹어가는 거잖아. 문득 깨닫고 보니 나이 지긋한 아저씨 아줌마들이 같이 놀고 있다 라는 난감한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 남자 쪽 멤버는 계속 똑같아도 괜찮지만 여자는 아무래도 젊은 편이 좋잖아. 어때? 그런 생각 없어? 그런 생각이 없는 건 아니지만 두 사람에게 차마 그런 얘긴 못하지. 히다가 말했다.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어. 같이 가자는 말만 안 하면 되니까. 다음 스노보드 여행 때는 다른 사람을 부르자고. 회사 외부에서. 내가 좀 알아볼게. 미즈키가 시원시원하게 말했다. 나쁘지 않은 얘기인데요. 스키무라도 솔깃한 눈치였다. 그렇지. 저 두 사람과 이런 식으로 노는 거. 이제 어지간히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미즈키가 내뱉는 말을 듣고 히다는 저도 모르게 그의 속셈을 추측하고 있었다. 왜 미즈키는 아키나나 마호와 함께 어울리기를 피하려는 것인가? 아키나는 미즈키의 연인이다. 그래서 보통 사람의 상식에 따르자면 당연히 함께 다니고 싶어 할 것이다. 하지만
만일 아키나의 상상이 맞는다면 어떻게 되는가? 현재 미즈키의 마음이 마호에게로 향하고 있다면, 함께 놀러 다닐 때마다 아키나와 마호가 동시에 참가하는 것은 미즈키에게는 상당히 난처한 상황이 되는 게 아닌가. 마호에게 작업을 걸려고 해도 아키나의 눈이 뻔히 지켜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둘 다 부르지 않기로 해놓고 다른 기회에 마호에게만 슬쩍 같이 가자고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히다는 어때? 미즈키가 물었다. 미즈키가 그걸로 좋다면 나야 뭐 상관없지. 아키나는 대체 어쩔 생각이냐고. 히다는 그런 비난을 넌지시 담아서 대꾸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남자들의 불온한 속셈을 알아본 것처럼 구름이 번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4인승 리프트에서 내려 정상으로 향하는 2인승 리프트로 갈아타게 되었다. 스케이팅으로 승차장까지 가는 길에는 미즈키와 아키나가 앞서가고 히다와 마호는 그 둘의 뒤를 따라가는 모양새가 되었다. 맨 뒤에는 스키무라가 있었다. 히다, 미즈키, 아키나보다 1년 후배인 그는 이런 경우에 되도록 앞서가지 않도록 조심하는 기색이었다. 스위치 스탠스로 타는 거 힘들었지? 히다가 마호에게 말했다. 네, 힘들었어요. 전 그거 잘 못하는데. 미즈키 씨에게 잠깐 한마디 했을 뿐인데 자꾸 그렇게 몰아붙이고. 별 수 없어. 아키나의 말대로 미즈키가 마호를 좋아해서 그런 모양이지. 아까도 그런 식으로 얘기했었죠. 하지만 그건 절대로 아닌 것 같아요. 그런가? 나는 아키나의 감이 꽤 예리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미즈키 씨는 나 같은 사람에게도 다정하게 대해주시죠. 하지만 그런 쪽은 아니에요. 그래? 하지만 단둘이 있을 때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 다음에 둘이서만 한잔 하자든가. 그 비슷한 얘기도 하긴 했는데 아마 진심으로 하신 말씀은 아닐 거예요. 미즈키 씨는 누구에게나 친절한 것 뿐이에요. 역시 미즈키가 마호를 노린다는 이야기는 틀림이 없는 것 같다. 이대로 가면 시간 문제일 뿐 그녀도 결국 미즈키의 마수에 걸려들지 모른다. 이건 한번 단단히 주의를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히다는 생각했다. 근데 저기 앞에 가는 두 사람 말인데. 두 사람이라니 미즈키 씨와 아키나 씨 말인가요? 저 둘이 교제 중이라는 거 알고 있어? 네? 마호는 장갑 낀 손으로 입가를 가렸다. 정말요? 역시 몰랐구나.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와, 그렇구나. 근데 진짜 멋있어요. 서로 잘 어울리고. 마호는 살짝 손뼉을 쳤다. 그 모습을 보고 히다는 안심이 되었다. 아무래도 현재까지는 마호 쪽에서 미즈키에 대해 특별한 마음은 없는 것 같다. 미즈키가 마호를 좋아하는 거 아니냐고 아키나가 말했던 것은 실은 질투심에서 탐색전을 펼친 거야. 미즈키가 워낙 바람기가 심하니까. 하고 마호는 웃었다. 미즈키 씨 재밌네요. 웃을 일이 아니지. 그러니까 마호도 조심하는 게 좋다는 얘기야. 행여 미즈키 유혹에 넘어가기라도 하면 마호와 아키나도 사이가 이상해질 거 아니냐고. 그래서 내가 말해주는 거야. 아이, 괜찮아요. 미즈키 씨가 진심으로 절 유혹하거나 한 게 아니니까. 그건 모르지. 어쨌거나 저 친구 마지막 선을 넘는 게 엄청 빠르기로 유명해. 마호는 후후하고 의미심장하게 웃더니 새삼 히다를 빤히 바라보았다. 뭐야, 왜 그러는데? 아니요, 히다 씨도 참 힘드시겠다 싶어서. 뭐가? 미즈키 씨 같은 친구가 곁에 있으면 이래저래 살펴주고 감싸주고 또 백업해줘야 하잖아요. 저 같은 사람도 걱정해줘야 하고. 히다는 크게 손을 가로저었다. 평소 같으면 이런 얘기 안 하지. 미즈키가 누구하고 붙어 지내건 누구한테 작업을 걸건 뭐 나는 아무려나 상관없어.
하지만 마오라면 걱정이 되지. 중요한 후배이자 소중한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와, 기쁘네요.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미즈키한테는. 네,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마호는 화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정말로 알고 있는 거냐고 되묻고 싶은 대목이었다. 리프트에서 내리자 미즈키가 그 비밀 코스로 가자 라고 제안하고 나섰다. 전에 나하고 히다가 발견한 곳이 있잖아. 울퉁불퉁한 경사면 중간에 좁은 갈림길이 있고 스케이팅으로 조금 걸어 올라가야 하지만 거기만 지나면 숲이 끊기고 경사면이 쫙 펼쳐지는 곳. 아, 하고 히다는 고개를 끄덕였다. 거기? 알았어. 괜찮을 것 같다. 일단 가볼까? 울퉁불퉁한 경사면을 달리는 거예요? 저도 탈 수 있을까요? 마호가 불안한 듯이 말했다. 괜찮아. 울퉁불퉁한 곳은 그렇게 오래 타지 않아도 돼. 가장자리로 골라서 가면 마호 실력으로도 전혀 문제 없어. 히다가 말했다. 하지만 앞서가는 사람을 놓치지 말도록 해. 갈림길 입구를 알아보기가 꽤 힘드니까. 네, 그럼 열심히 따라가 볼게요. 안내자 역할로 미즈키가 먼저 달리기 시작했다. 히다는 맨 뒤에 서기로 했다. 다른 세 사람은 장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누군가 일행을 놓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문제의 울퉁불퉁한 경사면에 도착했다. 주위에 조금씩 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점점 뿌옇게 흐려지는데요. 스키무라가 말했다. 산속 날씨는 원래 이렇게 변덕이 심한 거야. 다들 사이가 너무 벌어지지 않게 잘 따라와. 그렇게 말하고 미즈키가 달리기 시작했다. 그 뒤를 이어 아키나, 마호, 스키무라의 순서로 출발했다. 히다는 심호흡을 한 뒤에 새삼 경사면을 내려다보았다. 분명 시야가 흐려지고 있었지만 몇 미터 앞이 안 보일 정도는 아니었다. 어차피 달리는 거 어떤 경사면에서라도 마음껏 즐기고 싶었다. 울퉁불퉁 경사면이라고 해도 찾아보면 상쾌하게 내달릴 만한 라인이 있을 것이다. 저기쯤은 어떨까? 하고 눈찜짝으로 경사면 오른쪽 끝을 목표로 출발했다. 가보니 역시 예상이 맞아떨어졌다. 울퉁불퉁하기는커녕 풍성하고 멋진 파우더가 아닌가. 이런 곳이 이 시간까지 남아있었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와, 뭐야 이거? 최고잖아. 예상보다 훨씬 더 푹신한 심설에 기분이 단숨에 고조되었다. 저도 모르게 탄성을 내지르며 활주했다. 몸이 가볍게 허공을 날아가는 것 같았다. 눈보라를 피어올리는 감촉이 그야말로 상쾌하고도 통쾌했다. 하지만 그것도 그리 길게 이어지지 않았다. 부드럽던 설면이 점점 딱딱해지더니 이윽고 울퉁불퉁한 경사면은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게다가 안개까지 한층 짙어졌다. 즐거움도 여기까지인가? 하고 속도를 늦춘 참에 히다는 문득 깨달았다. 어라? 멈춰서서 둘레둘레 주위를 둘러보았다. 한 번도 본 기억이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여기가 어디지? 게다가 일행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어이! 어이! 안개로 시야가 흐려진 주위를 향해 불러봤지만 대답은 없었다. 자신의 목소리만 메아리로 돌아올 뿐이었다. 큰일이다. 혼자 떨어진 것이다. 한창 신이 나서 내달리는 사이에 갈림길을 그냥 지나친 모양이었다. 하지만 스노보드를 풀고 다시 걸어 올라가기에는 거리가 꽤 멀었다. 어쩔 수 없이 적당히 타고 내려가기로 했다. 조금씩 시야가 트이고 주위의 상황이 파악되었다. 앞쪽으로 임도가 보였다. 그 임도로 들어서자 길가에 웅크리고 앉아 코스 지도를 꺼냈다. 현재 위치를 확인하고 다른 네 사람이 향한 곳과 비교해 보았다.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합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히다는
고개를 툭 떨구었다. 아무래도 이대로 임도를 타고 내려가서는 일행을 만나기 힘든 장소였다. 리프트를 갈아타고 센터 갤랜드의 4인승 리프트 하차장에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한참 동안 나 혼자 놀아야 하나? 큰 실수를 해버렸네. 라고 생각하며 천천히 임도를 타기 시작했다. 아, 이거 참 난감하네. 희다 녀석 앞서가는 사람을 놓치지 말라느니 뭐니 하더니만 자기가 사라져버리면 어쩌자는 거야? 미즈키가 투덜거렸다. 어느 틈엔가 안 보이시더라고요. 제 바로 뒤에서 타셨을 텐데. 스키무라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별일 없는지 모르겠네. 설마 아직도 그 울퉁불퉁한 경사면에 있는 건 아니겠지? 아키나가 걱정스러운 듯 미즈키를 보며 물었다. 그렇진 않을 거야. 거기서 그만큼 기다렸는데도 나타나지 않았잖아. 분명 갈림길을 놓치고 내쳐 달렸을 거야. 우리는 경사면 왼편 끝을 타고 왔지만 그 친구는 오른편 끝으로 갔던 것 같아. 그쪽이 파우더가 듬뿍 남아있었어. 그래서 신이 나서 달리다 보니 한참 아래까지 가버렸겠지. 틀림없어. 진짜 별일 없겠죠. 하긴 어디 다치거나 하시는 일은 없을 거예요. 저와는 달리 히다 씨는 스노보드 선수급이시잖아요. 마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걱정할 거 없어. 아마 이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면 기다리고 있을 거야. 태평한 얼굴로. 미즈키가 마호를 다독였다.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히다 그 친구 정말 사람 성가시게 한다니까.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 잠깐만 눈을 떼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니까. 미즈키가 혀를 찼다. 그런 면이 있긴 하지. 아키나가 웃으며 말했다. 네, 어느 쪽인가 하면 폭주 캐릭터시죠. 스키무라도 맞장구를 쳤다. 둔감한 거야.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일도 많고. 안개가 거치나 했더니만 이번에는 눈이 쏟아지고 있네. 이건 점점 더 컨디션이 좋아질 것 같아. 미즈키가 앞을 내다보며 말했다. 오늘 밤에 눈 쏟아지고 내일 날이 맑으면 그야말로 최고지. 아키나가 말했다. 그 참에 스키무라가 문득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그나저나 제가 실은 미즈키 씨와 아키나 씨에게 고백도 하고 부탁도 좀 할 게 있어요. 뭐야, 갑자기 정색을 하고? 미즈키가 말했다. 실은 우리 이번에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우리라니? 누구? 혹시 너희 둘? 스키무라와 마호를 가리키며 미즈키가 물었다. 네, 그렇습니다. 설마 진짜야? 아키나가 놀란 얼굴을 보였다. 죄송해요, 아키나 씨. 지금까지 비밀로 했었지만 실은 그렇게 됐답니다. 마호가 답했다. 진짜? 하긴 그런 것 같다고 나 혼자 짐작은 했었어. 미즈키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 나는 전혀 눈치도 못 챘었는데. 아키나의 눈이 둥그레졌다. 프런트에서 둘이만 있는 것을 멀리서 본 적이 있는데 그때 딱 감이 오더라고. 혹시 하고 말이지. 하지만 어떻든 잘 됐다, 잘 됐어. 축하한다. 화난 얼굴로 미즈키가 축하 인사를 건넸다. 고맙습니다. 스키무라가 겸연쩍은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마호도 축하해. 아키나는 마호에게 인사를 건넸다. 고맙습니다. 마호가 환하게 웃으며 답했다. 그래서 두 분에게 부탁드릴 건 조만간 웨딩 코너에 찾아갈 텐데 상담 좀 해주세요. 스키무라가 말했다. 그렇구나. 우리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거네. 좋아, 물론 상담해줘야지. 아키나 괜찮지? 미즈키가 아키나를 보며 물었다. 응, 나도 아무 문제 없어. 와, 그랬구나. 아키나는 아직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마호가 두 손을 맞대며 말했다. 근데 좀 놀랍긴 하다. 결혼 얘기가 그렇게까지 진행됐을 줄은 생각도 못했어. 한 방 먹었네. 미즈키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두 분에게는 그런 이야기 없어요?
스키무라가 미즈키를 보며 물었다. 뭐야 그게 뭔 소리?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야? 아니, 방금 전에 마오에게서 두 분이 사귀는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어머, 마오가 그걸 어떻게 알고 있어? 옆에서 아키나가 마오를 돌아보며 말했다. 쳇, 히다한테서 들은 모양이군. 뻔하다는 듯 미즈키가 혀를 찼다. 네, 그렇답니다. 죄송해요. 딱히 마오가 사과할 필요는 없고 히다란 녀석 입이 가볍네. 그래서 어떠세요? 아직 결혼 같은 건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스키무라, 질문이 꽤 공격적이다. 자기가 결혼하게 되니까 유부남 동지가 필요한 거야? 아니요,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결혼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한 적 없지. 아키나가 미즈키를 힐끗 쳐다보며 말했다. 이번에는 미즈키가 난처한 표정이었다. 그렇지 뭐 이러다 나중에 슬슬 생각해보기도 하지 않겠어? 뭐야 그게 남의 일처럼. 아키나의 말투가 뾰족해졌다. 아니 그냥 뭐 오늘은 그런 얘긴 됐어. 우리보다 스키무라와 마호 얘기로 돌아가자고. 내가 중요한 걸 깨달았어. 그러니까 이거 또다시 히다가 바람을 맞은 셈이잖아? 어? 왜? 실은 그 친구가 마호를 은근히 좋아했거든. 어머, 그래? 그 녀석 눈치 보면 알잖아. 그렇지, 스키무라? 네, 저도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좀 놀려줬어. 히다 앞에서 내가 마오에게 마음이 있는 척 해봤거든. 그랬더니 그 친구 당장 안절부절 못하더라고. 진짜 단순하기 짝이 없는 녀석이야. 뭐야, 그런 거였어? 아키나, 설마 나를 의심했어? 진심으로 마호에게 마음이 있는 거라고? 아휴, 어지간히 좀 해. 나 그렇게까지 경박한 사람은 아니라고. 의심했다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아, 알겠다. 그래서 히다란 녀석이 마호에게 우리가 사귄다는 얘기를 흘렸구나. 마호, 그 녀석이 나에 대해 뭔가 또 얘기했지? 네, 마지막 선을 넘는 게 엄청 빠르기로 유명하고 절 노리고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식으로. 역시 그랬군. 그런 얘기라는 자기는 어떻고? 히다 씨는 저를 중요한 후배이고 또 소중한 친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걱정이 된다고. 그게 뭐야? 미즈키가 안전바를 탁탁 치며 웃었다. 아차, 리프트 흔들지 마. 아키나가 질겁했다. 뭐가 중요한 후배고 소중한 친구야. 홀딱 반해서 어쩔 줄을 몰랐으면서. 이 결혼 얘기 들으면 충격개나 받을걸?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히다 씨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스키무라가 걱정스러운 듯이 말했다. 우선 이번 여행 동안에는 비밀로 해두자. 기운 빠져서 우울한 얼굴인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우리까지 흥이 다 깨져버리잖아. 그나저나 그 녀석도 참 괴롭겠다. 그렇구나. 그랬어. 이번에도 또 차였어. 미즈키 씨, 아까도 그런 얘기를 하셨죠? 또다시 바람을 맞은 셈이라고. 그건 무슨 얘기예요? 스키무라가 물었다. 히다 녀석 전에 아키나에게도 차였거든. 그랬어요? 정말이에요, 아키나 씨? 마호가 물었다. 아, 정식으로 고백을 한 건 아니지만. 아니, 아키나에게 단둘이 여행을 가자고 청했다잖아. 그러니 고백한 거나 마찬가지지. 그래서 우리가 사귀기 시작했을 때 그 친구한테만 말을 해줬어. 냉큼 포기해주지 않으면 나도 난처해지니까. 그랬군요. 스키무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히다 씨 너무 불쌍해요. 불쌍하다니 마호 그런 심한 말을 자기도 걷어찼으면서. 아키나가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다. 아니 그래도 전 고백까지 받은 건 아니잖아요.
희다 씨 빨리 좋은 사람 찾아서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괜찮아. 변환이 빠른 녀석이거든. 아니, 그보다 저기 있는 사람 희다 아니야? 미즈키가 가리킨 쪽을 보며 아키나가 말했다. 아, 그러네. 희다야. 역시 먼저 올라갔었구나. 태평한 얼굴로 손을 흔들고 있잖아. 우리도 흔들어주자. 어이, 희다. 너 또 차였다. 희다 씨, 죄송해요. 우리 결혼합니다. 스키무라가 말했다. 죄송합니다. 마호도 입에 손나팔을 대고 말했다. 아무리 안 들린다지만 다들 너무한다. 뭔가 나 너무 가엾어서 눈물이 날 것 같아. 아키나가 말했다. 너희들 명심해. 알겠지? 둘의 결혼 얘기는 여기서 끝이다. 미즈키가 확인에 들어갔다. 네. 네. 물론이지.